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하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내내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정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는데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이 휘몰아치겠는데요. 낮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동해바다에서는 거센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풍랑주의보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도가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포항 20도, 경주 19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바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도는 동해 먼바다에서 최대 4m로 일겠습니다. 오늘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더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 지역도 이제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물을 대기 힘든 지역의 밭작물은 이미 가뭄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3,000평에 이르는 배추밭이 가뭄에 타들어가 온통 누렇게 변했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말라 죽은 것도 많습니다. 물을 댄 지 오래된 밭을근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대기가 힘든 인근 배추밭은 상황이 더 심각해 김장용으로 쓸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많이 가물었습니다. 이렇게 농사철에 한 2달로 꽃배기 가물어봤겠네. 농작물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가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경우 속이 차지 않아 출하할 수 없는 배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과수 농가들도 올해는 그럭저럭 버틴다지만 내년 농사를 생각하면 걱정이 큽니다. 물로 줘놔야 이 월동도 충분하게 지내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꽃이 잘 오고 내년을 위해 가지고 나무에 물이 꼭 필요하고. 실제로 경상북도가 가을철 밭작물의 토양 수분을 분석해봤더니 40에서 48%로 약간 건조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40% 이하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받아 배추와 무, 보리 등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걸 감안하면 위험 수위에 근접한 겁니다. 올해 경북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61%, 포항의 경우도 평년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올 들어 계속된 오랜 가뭄이 내년 농사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해온 신한여객이 경북 코치 서비스에 매각됐습니다. 경북 코치 서비스는 지난달 인수 계약을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새 경영진을 투입하며 고용부와 퇴직금은 모두 승계키로 했습니다. 경북 코치 서비스는 대구 동부 정류장구와 북부 정류장, 남부 정류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계열사로 대성고속구와 진안고속, 경산 대화교통을 두고 있습니다. 성원여객으로부터 지난 2005년 회사를 매입한 신한여객은 지난해 포항시로부터 재정보조금 등으로 100억여 원을 지원받았지만 운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지역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 한계 기업 비중은 지난 2009년 12.2%에서 2012년 15.3%, 그리고 2013년에는 24.9%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총차입금 가운데 이들 한계 기업의 총차입금 비중이 30%에 달해 지역 경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통일자는 신라 삼국통일에 기여한 무열왕과 문무왕 등을 기리는 사당인데요.
정부가 성역화를 추진할 만큼 중요한 국가시설인데 정작 통일전 한쪽에서는 매주 대규모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삼국 통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통일전. 주차장 한편에 출장 뷔페가 버젓이 차려졌고 곳곳에서 시끌벅적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무대 위에서는 떠들썩한 노래와 함께 춤판도 벌어집니다. 지금 박수 치신 사장님들 올 한해는 어디 가서 바람패도 걸리지 마시고 솔직히 이런 데 까놓고 진짜 마누라 데리고 님 어디가 있어요. 다 술 먹여가고 몰라고 놈들인데 나오고 있어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살림 거기서부터 걸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부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행사를 하나 왔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저급스러워가지고 좀 듣기 그렇네. 이런 광경은 행사가 시작한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적지 앞마당에서 몇 시간째 음주 가무가 한창이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전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술판은 경주 지역 학교 동문회와 상공회의소 등 기관단체 주관으로 10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음주 가무와 소란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경주시는 손을 놓고 있고 경주시장마저 이런 행사에 버젓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래 좀 부르고 그런 거 사람 사람들은 다 어느 모임에 가도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어떤 단체 또 친목 화합을 위해서 이 단체를 사용하도록 해가지는 게 그게 도로도 공익을 위해서. 이달 초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통일전 서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통일교육의 전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가무와 술판으로 얼룩진 현장에서 신라 통일의 정신을 기리는 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경주 신라환경 핵심 유적지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키로 했습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지는 월성구와 황룡사, 동궁과 월지, 그리고 월정교 등 8곳으로 경북도는 문화재청, 경주시와 상호 업무 협력을 맺고 총 사업비 9,400억 원을 투입해 유적지 유물의 보존과 함께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합니다. 경북도는 신라환경 복원 발굴 현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상품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청소년구와 외국인 등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경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실크로드 경주 2015 폐막 이후에도 상시 개장을 통해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의 대표 프로그램인 플라잉 화랑 원정대 공연은 폐막 이후에도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다음 달 말까지 공연을 연장했습니다. 또 주제 전시관인 비단길 황금길과 석굴암 트래블 체험관, 첨성대 영상관에도 가을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포은 중앙도서관이 어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운영한 결과 주말에는 하루 6,000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인데 주차장 유료화가 아쉽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은 중앙도서관이 착공 2년 4개월 만에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열람석 680여석, 책 10만여 권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평일에는 2,500여 명, 주말에는 6,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 대한 갈증이 컸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독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공간, 또 토의할 수 있는 토의 공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도시 재생의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인데요. 유료화로 운영되다 보니 차로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주차 가능 대수가 66대밖에 안 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1시간은 무료, 그 이후는 30분에 500원씩 요금을 받습니다. 인근의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협의했으나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기 모자라면은 뒤쪽에 관사로 쓰던 것까지 확장할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석 설치 요구도 이어지고 있으나 포항시는 도서관은 개인 공부를 하는 독서실이 아니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020년까지 시민 1인당 1.7권을 목표로 장소를 확대하는 등 도서관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를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24개 과목에 239명이며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합격자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시험을 거친 뒤 내년 2월 2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환경미화원 15명과 예비후보자 5명을 선발키로 하고 채용 계획을 오늘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포항시는 공고일 전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살 이상, 관내 2년 이상 거주자로 서류심사와 실기시험, 그리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원서를 받아 시험을 본 뒤 내년 1월 초 환경미화원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구에는 아파트 전매 차익을 노리는 분양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장을 짓는 산업용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분양도 하기 전에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이 끝난 대구 테크노폴리스 연구산업단지. 2009년 최초 분양 때는 찾는 사람이 없었지만 2012년 이후 부동산 붐을 타고 자금이 몰려 지금은 분양가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84개 공장 가운데 16개 공장은 아직까지 공장을 짓지 않고 있고 일부는 공장 설계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저렴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일부 성생은 다 되는 것 같고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도 2012년 분양받은 업체를 포함해 23개 기업이 미입주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11만 6천 제곱미터의 지식기반 산업용지 일부를 분양할 대구 수성의료지구. 그러나 이곳 수성의료지구도 투기성 자금이 몰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체 규정상 조성 원가인 3.3제곱미터에 400만 원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지만 이미 분양이 끝났던 상업지구는 평균 1,6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도 정책이 심하니까 전부 다 난리가. 나라라도 법인 만들어가 지식기반 북수반에 계획서 내가지고 다들 안 가는 거.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자격이 되는 업체를 선정한 뒤 추첨 분양할 계획이지만 의료지구에 걸맞는 기업을 제대로 걸러내릴지 의문입니다. 실제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산업단지 관할 기간은 2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땅을 찾으려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성서공단 희성전자의 경우 공장을 짓지 않아 문제가 되자 직원용이라면서 야구장을 지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갈 산업용지들이 투기성 자본에 잠식되면서 정작 필요한 기업은 유치 못하는 건 아닌지 제대로 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야간 통행료 할인 정책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에 종료할 계획이었던 사업용 화물 자동차의 특수차 등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할인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화물차는 내년 말까지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에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단풍놀이와 수학여행 등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음 달 13일까지 전세 관광버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회전식 의자 등 차량 불법 구조 변경, 안전띠 미작동, 비상망치 미비치 여부 등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를 찾아 현장에서 강도 높게 진행합니다. 가을철 전세버스 사고는 2012년 3,400여 건에서 2013년 3,800여 건, 2014년에는 4,000여 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홍삼과 인견을 앞세워 동남아 메콩강 경제권역의 거점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름 옷감인 인견과 동남아에서 선호도가 높은 홍삼을 두고 주산지인 영주시와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의 이해관계가 부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를 방문한 호치민시 경제사절단은 5년간 5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규모의 농특산물 수입이란 빅딜에 합의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12월엔 우선 30만 달러 규모의 첫 선적이 진행됩니다. 호치민시 구치현에 조성되는 하이테크 단지엔 인삼 가공 합작 공장도 추진됩니다. Tôi rất ấn tượng về cái việc nghiên cứu sâm và tôi nghĩ sản phẩm sâm của các bạn hoàn toàn có thể tiêu thụ được ở thành phố Hồ Chí Minh. 동남아 메콩강 경제권역의 거점인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생산 기지이자 소비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800만의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시는 이런 흐름을 타고 구치현 하이테크 단지에 첨단 농업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구매력이 높은 인견과 홍삼을 전략 상품으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영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주시와 호치민시 간의 경제 협력은 앞으로 풍기 인견과 인삼 브랜드의 동남아 진출에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견과 인삼이 앞서서 베트남 바닷길을 열면 한우와 닭, 사과, 자두 같은 특산물의 편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거래로 6천억 시장을 만들어낸 영주시와 호치민시가 앞으로 또 어떤 빅딜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포항시가 포항대학교를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2센터의 운영 수탁자로 최종 결정하고 어제 협약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5월 한동대학교와 1센터 운영 협약을 한 데 이어 2센터와도 협약을 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300곳에 만여 명의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과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가 17개 시도를 상대로 실시한 정부 합동평가에서 경상북도가 도 단위 가운데에서는 최우수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평가 항목 9개 분야 중 문화여성, 지역개발, 안전관리, 중점과제 4개 분야에서 최우수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분야는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모성은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모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친인척과 지인 등 51명을 동원해 전화회선 577개를 개설하고 여론조사에 응하도록 해 결과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지역 언론사에 제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선 선거법에서 말하는 경력에 어떤 단체나 선거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 추천하는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선시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2015 인구주택 조사를 실시합니다. 1차로 이달 말까지 인터넷 인구주택 조사를 먼저 하고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실시된 인구 총조사와는 달리 표본 가구에 대해서만 현장 면접 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고 이휘소 박사를 기리고 국내외 아태 지역 물리학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칼하인츠 랑칸게 독일 중의원 과학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별의 탄생과 진화, 붕괴, 초신성, 별에서의 핵합성 반응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하고 국내외 연구원 포스텍 교수진, 학생들과 연구 쟁점을 논의합니다. 한편 벤자민 리 석좌 교수 프로그램은 이론 물리학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고 이휘소 박사를 추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내내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정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는데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이 휘몰아치겠는데요. 낮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동해바다에서는 거센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풍랑주의보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도가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포항 20도, 경주 19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바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리고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도는 동해 먼바다에서 최대 4m로 일겠습니다. 오늘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더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